오늘 Next.js 네 번째 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다른 기능인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서비스들을 모아서 제공을 해주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증이라든가 이런 원래는 백엔드가 필요한 서버 사이드의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의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에 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예전에 게임 같은 것들, 간단한 종류의 게임들, 뭐, 플러피버드가 그 유행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플러피버드 같은 그런 게임들이 게임을 클리어하고 나면 점수를 서버상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수를 기록하는 것들을, 뭐, 구글이나 애플에서 제공하는 그런 게임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인증 자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 자체를 파이어베이스를 썼다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도 파이어베이스 안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간단한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간단함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말로 게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게임의 그 결과들, 그러니까 점수만 기록을 하는 정말 단순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훨씬 큰 종류의 서비스들까지 구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아주 큰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고 하면 물론 전문적인 API를 구축을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파이어베이스 자체는, 파이어스토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규모의 데이터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이 파이어베이스 프라이싱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파이어스토어의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제 무료 플랜에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파이어스토어고요. 그래서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총 1기가비트로 이제 1기가비트 제공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라든가 뭐 쓰기 읽기 제한 같은 것들이 조금씩 걸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서비스를 아예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운영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사용자가 많지 않은 초기에는 그래도 조금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성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들에 이제 그런 경우일 때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어떤 정도의 용량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비용을 더 지불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성장을 하는 그 구간까지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어스토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스토어는 파이어스토어 페이지에 들어와서 자, 파이어스토어가 전부 다 처음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활성화를 해줘야 그때부터 생성이 됩니다. 인증하고도 똑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누르고 자, 중요한 건데 여기 프로덕션 모드랑 테스트 모드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프로덕션 모드는 보면은 읽기는 그냥 열려 있지만 쓰기는 아예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읽기 전용의 상태로 만드는 게 이제 프로덕션 모드고, 테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읽기는 열려 있고, 읽기는 열려 있고,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으로 열려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론트엔드 단에서 직접 데이터를 날리는 경우에는 항상 굉장히 좀 위험성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날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뭐 키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되면, 키나 이런 정보들 같은 것들이 유출이 되었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곳에서 막 들어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남들이 키를 유출을 해가지고 키를 이제 획득을 한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막 저장을 하고 꺼내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사용한 거는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들 때문에 무료 구간이 다 소진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모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만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이렇게 쓰기를 잠그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기를 권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할 일이 있을 때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만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요청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막아놓고 AP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드민 기능을 통해 쓰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테스트 모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 모드로 진행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위치는 저희가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노스이스트 2번, 3번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변경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아시아 노스이스트 1이 도쿄, 2가 오사카, 3가 서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로 놓고 사용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스토어가 생성이 되고 파이어스토어 콘솔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컬렉션 시작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컬렉션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에 컬렉션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컬렉션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퍼스트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여기 이제 문서, 도큐먼트라는 거를 생성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동 아이디 눌러가지고 자동 아이디 누르면 앞에 아이디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필드가 테스트, 값이 value인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화면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문서 로드 오류라고 나왔는데 잠시 다른 탭을 갔다가 돌아와서 내용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컬럼에는 컬렉션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컬럼에는 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NoSQL 계열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NoSQL 계열의 데이터베이스 그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문서라는 단위가 있고요. 이 문서라는 단위는 이런 식으로 키 값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이렇게 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랑 제일 가깝냐면은
제이슨 하나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슨에다가 값을 추가를 하는 것처럼 현재 테스트 밸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카운트 타입을 넘버로 해서 1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 값에서 있는 형태가 제이슨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거를 실제로 개발 코드상에서 다룰 때에도 여기 있는 값들이 제이슨의 형태로 데이터가 반환이 돼요. 데이터를 그대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서라는 것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문서라는 것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이 컬렉션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자동 아이디 할당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키 밸류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가 추가가 됐고, 서로 다른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퍼스트 컬렉션 아래에 속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서를 제이슨에서의 오브젝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퍼스트 컬렉션은 무엇이 될까요? 그런 것들이 목록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 배열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그보다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자면 퍼스트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컬렉션은 배열 같은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문서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전통적인 RDBM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구조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은 한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레코드는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그런 형태의 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게끔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oSQL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징이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RDBMS와 비교하자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서 같은 경우에 한 컬렉션 안에 있는 것들이지만 완전히 형식이 다르고 필드의 개수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전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만 한 컬렉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할 때는 조금 더 형식이 동일한 것들이 목록의 형태로 있는 게 작업을 할 때 실제 편하기는 하죠. 그래서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거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굉장히 다루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그런 내지는 다루기 위한 뭐 특별한 기술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잘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저번에 만들었던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업은 저희가 코드상에서 이루어질 거지만 여기에 작성하는 내용들을 임시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를 예상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컬렉션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자, 게시판이니까 게시물들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articles라는 이름의 컬렉션을 만들고요. 아이디는 자동 아이디를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드 같은 경우에 제목이라고 서브젝트라는 이름의 제목 필드를 만들고 내용이 들어가는 컨텐트 필드를 만들고 작성자 이름이 들어가는 오서라는 필드를 만들고 그리고 작성한 시간을 저장하는 크리티드 앳이라는 필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목, 내용, 글쓴이는 전부 다 스트링 타입일 텐데 크리티드 앳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탬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날짜는 오늘 날짜에 시간은 자, 현재 시간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안에 문서 아이디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필드가 들어가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물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자, 제목 필드 만들어서 제목 2라고 넣고요.
컨텐트 필드 만들어서 두 번째 내용을 넣고요. 작성자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작성 시간을 넣어 가지고 오늘의 현재 시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게시물들이 계속 쌓여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판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 문서의 아이디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문서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겹치지 않게 아이디라는 말 그대로 고유한 식별자로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다룰 때 이 아이디가 숫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숫자의 형태를 다루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를 하는 것들보다는 목적이 있으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디는 직접 관리를 하기보다는 자동으로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훨씬 좀 안전하고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 아이디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자동 아이디를 만들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해시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아이디를 관리하는 어떤 방법을 고안을 해내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게 문자열인 거는 상관이 없지만 현재 사용이 되는 파이어베이스에서 기본으로 사용이 되는 아이디의 패턴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생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UUID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유니크한 아이디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npm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지금 형태는 이런 형태의 UUID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형태의 UUID를 훨씬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뭐 이제 정말로 호불호의 문제이기는 한데 형태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소문자가 섞여 있는 형태의 아이디보다는 이렇게 소문자와 숫자로만 이루어진 게 훨씬 보기가 좋다. 그리고 대시로 정리가 된 것들도 좋다.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은 파이어베이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아이디 생성하는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툴을 이용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는 부분도 개발단에서 작업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출력하는 부분들도 개발단에서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불러오고 쓰고 하는 부분들을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